간설계 27호에 18번 물어봤네. 요게 지금 18번이고요. 요거에 대한 요청 자료가 있네. 그럼 해봐야겠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탕으로 된다라는 건 제시문 속에 모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하고 짝을 잘 지어야겠죠. 제시문하고 보기를 잘 짝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뭔 내용들이 나왔나 볼게요. 제시문을 이렇게 안 봤지만 바니타스 정물이라는 게 있다 봐요. 그죠? 그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바니타스 정물화의 위쪽 한 구터기에 캠퍼스 천이 틀에서 떨어져 나와 아래쪽으로 말려 있고, 그 부분에 목재 프레임이 뭐 그대로 줄돼 있답니다. 이건 뭐 이런 건가 봐. 이렇게 있어서 뭐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있나 보죠.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귀퉁이에 캠퍼스 천이 내려왔다 했으니까 천이 뭐 이렇게, 아이고, 요 천이 뭐 이렇게 내려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말려있고 그분의 목재 프레임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목재가 뭐 이렇게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겼나 봐. 그죠? 요렇게 있대요. 바니스타스 정물화에만 주목하던 감상자가 천이 말려있는 부분, 여기를 주목할 때 비로소 그 부분과 노출된 프레임이 모두 그림이며 알아챘답니다. 아이고, 이제 모두 그림인 거 알아챘대요. 처음에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그림이었어요. 또한 바니타스 정물화 주변에 주목할 때 그곳에, 그러니까 정물화의 주변에 주목한다라는 건 바니타스 정물화 주변에 주목할 때 그 비로소 벽 전체가 다 그림이다.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그림이야. 이 전체가 다 그림이었습니다. 자, 알아낸다. 그래서 기스브레히츠는 그림 속의 그림을 구현하여 그림 속 바니타스 정물화가 지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1번 의미도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 눈속임의 의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눈속임도 했나 봐요. 그러면 뭐 파악할 게 뭐냐면 바니타스 정물화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하긴 해야 하나 봐요. 그죠? 그것이 뭐 그림이 사물이를 지향했는지 뭘 지향하는지 뭐 알아야 되나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니타스 정물화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림에서 가상의 공간을 더 강한데 가상의 공간이 뭔지. 그럼 세 번째는 왔더니 주변을 보는데 그런데 환영에 빠졌다 즐거움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프레임을 주목할 때 봤더니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섯 번째를 봤더니 뭐냐면 평면성을 지향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나 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단락으로 넘어가서 자 1번 단락이네. 1번 단락에선 커다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확인을 한번 했을 텐데 포인트가 될 만한 거라면 어디였냐면 여기 이처럼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여기부터 볼게요. 실제 사물인 양 정교하게 그려서 감상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눈속임 미술을 뭐라고 하냐면 드롱프레루라고 한대요. 드롱프레루는 사실주의와 다르다지요. 다르다. 그러면 비교하고 싶은 것은 항상 출제 요소라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 트롱프레루 이렇게 읽고 사실주의회화 이렇게 읽었어야겠죠. 그죠? 다시 사실주의 작품은 그 묘사가 아무리 사실적이라고 해도 구도나 기법 등에 관한 전통적 관습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기 때문에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전통적 예술 관습을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과는 실물로 착각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주의 회화는 뭐냐면 육해서 실물로 착각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네. 그럼 이와 달리 했으니까 이제 트롱프레루 이거죠. 얘는 어떨 거냐? 얘는 사물로 착각되기를 원한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트롱프레류는 뭐냐면 사물로 착각되는 거네. 얘는 착각되지 않지만 착각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네. 그러면 트롱프레류 얘는 뭐냐면 사물로 착각. 똑같아. 얘는 이제 사물로 착각을 해야 한대.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나 봐. 그죠?
근데 사실주의는 이건 뭐냐면 실제 사물로는 실제 사물로 착각하지 않는데 똑같이 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그림이구나 이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놈인가 봐. 자, 이러한 트롱프레르는 감상자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오락 장르일 뿐일 것일까 했네. 질문을 요구하면 그거의 해답을 찾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락 장르일 뿐인가 하면 오락 장르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죠. 다음 두 번째 달라고 볼게. 유리토트만에 따르면 사람 이름 나오면 당연히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뭐에 따르면 하면 요게 뭐뭐에 따르면 나오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견해. 그죠? 요거 그 유리토트만의 견해에 따르면 걔의 주장에 의하면 요소 뭐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유리토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문화적 현상에는요 기호와 사물의 대립이래요. 기호와 사물이 대립해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구네. 그럼 기호, 사물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 정물화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즉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기호, 사물 요것이 교차한대요.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라니까 짬뽕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겠지, 그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평범한 정물화에서 벗어난 두 가지 극단적 경향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요거 평범한 정물화라는 건 뭐냐면 뭐겠어? 기호와 기호 플러스 사물이 같이 나오는 거겠지. 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극단적 경향이라니까 기호만, 사물만 이렇게 나오는 게 나왔나 봐. 다시 하나는 그림이 기호가 된답니다. 그림이 기호가 되는 길로. 그러니까 하나 단순화한다는 거지. 기호가 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건 단순화시켰다는 거지. 요 놈을 무척 단순화시켰나 봐. 기호했나 봐. 그러니까 책 하면 뿅뿅뿅뿅뿅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림을 내가 못 그려서 그런데. 다음 바니스타 정물화가 이것에 해당된답니다. 그림이 기호가 되는 게 바니스트 정물화 하네요. 그럼 바니타스 정물화는 그림이 기호가 된 거고 됐죠? 요것에 해당되네. 다시 바니타스 정물화에는 두개골과 시계, 낡은 책, 꺼진 초대 등이 등장합니다. 그 그림인가봐. 그것들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A가 아니라 B 하면 이건 무조건 출제 요소라고 그랬지. 그죠?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겠어? 기호를 가리킨답니다. 기호가 중요해. 그러면 특히 그 기호 중에서 특히 하나 더 삶의 무상함을 뜻하는 단어들과 그 의미를 공유한다면 그러면 단어들과 그 의미를 공유한답니다. 그러면 이 바니타스 정물화는요 바로 뭐냐면 포인트는 이거네. 바니스타 정물화는요 이거네. 그저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과 의미를 공유하는 거네. 바니스타 정물화는요 단어들과 의미를 공유하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이게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하나는 있죠. 그럼 재빨리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대조가 되게 테고 그림이 사물이 된다면 그림이 사물을 지향한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겠어? 그림과 사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트롱프레르 정물화가 이것에 해당된대요. 그럼 바니타스 정물화는 의미, 트롱프레르는 정확하게 그림 일치 이거네. 다시 얘 그려진 대상은요 사물을 가리키는 기호가 아니라 다시입니다. 다시 기호가 아니라 스스로 사물이랍니다. 포인트는 여기죠. 그죠? 그럼 다시 트롱프레르 정물화는요 스스로 사물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요구하나 봐. 그러면 아까 바니타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의미를 공유하는 거라면 이렇게 의미를 공유한다면 트롱프레르는 스스로 사물이랍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되는 거래요. 그럼 바니타스와 트롱프레르는
더 높은 의미로도 대립한대요. 그러니까 의미로도 대립하는 게 또 있나 봐. 바니타스 정무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명과 지식, 부와 명예 등 모두 부질없고 무상한 것임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딴 것들을 지금 사람들이 가서 무엇을 상기한대요? 그럼 다 뭐겠어요? 다 통과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뭐야? 의미들이죠. 반면 프롱프레류는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반영한대요. 사람들의 집착을 반영한대. 뭐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정무라는 본래 세속적인 소유욕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속적 소유욕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소유한 사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관념적으로 다시 소유하라는 욕망이래요. 내가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물이 있으면 이거를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남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다시 소유한다는 건 뭐야? 그림으로 남겨서라도 가지고 싶은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따르면 그럼 이것의 견해 주장 요소지. 그지? 그림과 사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 사물과 그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일수록 뭐하면 뭐한다, 이거 정보 주는 거지, 선호됩니다. 왜냐면 뚜렷하지 않을수록 어떤 건데, 뚜렷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써?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 관념적으로 다시 소유하는 거지, 똑같은 걸. 그러니까 트롱프레르 정무라는 이 조건을 극명하게 충족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똑같은 거를 관념 속에서 가지고 싶은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트롱프레르 정무라는 영원히 가질 수 있게 하네. 완전 똑같으니까. 사물로 착각되거나 나아가 그거를 대체하려 때문이래요. 대체할 수 있대요. 자, 요게 바로 트롱프레르에 대한 정무라에 대한 요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까 이쪽으로 가서. 자, 요겁니다. 바니타스 정물하에만, 지금 못 찾는 거지? 뭐냐 이거? 적절한 것이네. 바니타스 정물하랍니다. 정물하니까 아까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이렇게 네모 있어서 뭐 해골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어 요거, 그죠? 여기. 바니타스 정물하는 그림이 사물을 지향한다고요? 그림이 사물을 지향하는 건 그림과 사물이 일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얘는 뭐라고 그랬냐? 어렵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럼 바니타스 정무라는 뭐냐면 바로 의미를 부각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의미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을 지향하는 건 요거니까 요거는 틀렸어요. 다음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가상 공간을 더 느끼게 한대요. 그러면 그림 속 가상의 공간을 안다라면 이거는 네 번째 단락에서 좀 해야겠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여기를 해결했다면 네 번째 단락을 좀 가볼게요. 네 번째 단락에 단서가 나와요. 다시 네 번째 단락은 여기입니다. 여기야. 지금 우리가 찾을 것은 뭐냐면 가상의 공간을 더 느낀답니다. 그러면 가상의 공간을 더 느낀다. 이것은 뭔가 볼게요. 이게 네 번째가 여기가 아니라 세 번째구나. 네 번째는 여기네. 여기가 네. 어쨌든 세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세 번째부터. 자, 실물이 되려는 의도를 지닌 트롱프레르 정무라는, 그죠? 얘는 어떻게 써? 실물과 그림이 아주 똑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그죠? 구현하기 위해서 목적이겠죠? 전통적인 원근법의 효과를 파괴하는 원근법을 사용합니다.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안 해. 그죠? 그러면 전통적인 원근법의 효과를 파괴하는 원근법을 사용한답니다. 원근법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원근법은 사실처럼 보이게 하려고 원근법을 너무 극명하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물을 보면 이거 사물을 눈을 이렇게 보면 완전 입체처럼 보이지 않고 때로는 2차원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근법 이때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는 거야. 그죠? 어디 볼게요. 평범한 정물 하나, 바니타스 정무라는 르네상스 이래에 확립된 원근법을 철저히 따라왔대요. 확립된 원근법을 철저하게 따라서
창문으로 내부를 볼 때처럼 캠퍼스 평면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느끼게 한답니다. 평면이 있으면 요 안으로, 여기 평면이면 이쪽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입체감을 느끼게 한대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형성된 공간적 깊이감이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이다. 나왔네. 원근 효과의 본질이다 했습니다. 지금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이랍니다.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평면이 있으면 오히려 그림이, 우리가 시선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눈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거 눈이야, 눈. 본다면 그림이 오히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온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입체감을 느끼는 거지. 여기서 입체감을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은 뭐냐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네. 근데 반면이라고 했죠? 트롱프레르 정무라는 깊이가 거의 없습니다. 깊이감이 없는 건 아니야. 거의 없다. 그러니까 원근법이 있으니까 깊이감은 있는 거야. 뒤집어진 캠퍼스만 보더라도 공간이 있다면, 기껏해야 한 1자. 공간이 있다면 한 1, 2cm 정도. 없는 건 아니야. 남짓한 목재 프레임의 두께만큼 깊이가 있을 뿐입니다.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어. 하지만 얇은 깊이로 인해서 A로 B에서 B죠. 요게 원인이죠. 얇은 깊이 때문에 오히려 결과는 원근법의 효과를 파괴한대. 근데 여기서 원근법이라는 건 전통적인,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는 그것을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고 이러진 않았다는 얘기야. 현실의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은 건 아니야. 사용됐지만 너무 오버스럽게 원근법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내 손을 보면 이 손이 정말 이렇게 입체감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위에만 이렇게 보일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써? 오버해서 만약 손에 한 입체감을 그리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실물이 되기 위해서 평면을 제한 겁니다. 그 얘기, 트롱프유율은 실물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평면을 지향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원근감을 전통적으로 너무 깊이 있게 하면 오히려 그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야, 일로 나와라. 여기 있다. 자, 작품 속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천이 말려있는 부분을 주목한다. 이렇게 있으면 아마 그림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말려있는 여기인가 봐. 주목할 때 그 부분조차 그림임을 알아내면 그림 속 가상 공간이 이게 가상적인 현실이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더 생기는 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여기가 보면서 속았네. 이거 그림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와 이렇게 더 이런 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작품 속 바니타스 정물화 주변을 주목할 때 여기 그 벽조차 그림임을 알아채고 스스로 환영에 빠졌음을, 그죠? 속았네. 속았네. 그러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느낀다. 이게 주 목적은 아니지만 속았네. 진짜인 줄 알았네. 이런 정도 느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작품 속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노출된 프레임에 주목될 때 얇은 두께가 있어서 이건 평면화 시킨다고 그랬죠. 공간적 깊이가 좀 얇아요. 그죠? 근데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이라고요?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은 깊은 두께감이죠.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그림이 있으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관찰하는 눈이 이렇게 또또또 아까 온다고 그랬잖냐. 그죠? 그러면 여기 평면이 있으면 요걸 오히려 안으로 쑥 들어가게 더 깊이감을 느낀다고 그랬죠. 이게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제시문으로 다시 가보면, 제시문으로 가면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캠퍼스 평면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 형성된 가상의 공간을 느끼는데 이게 원근법적 효과의 본질입니다 했죠. 그래서 아까 그림 있잖아. 여기서 안으로 쑥 들어온다고요. 쑥 들어오는데 요게 본질이라고요. 어디에서? 바니타스 정물화에서입니다. 얘가 얘기하는 원근법적 효과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얇은 두께는 바니타스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아까 얇은 두께감을 느껴서 평면화 한다라는 건 뭐냐면 트롱 포리유? 아 이게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트롱 포레류인가 포레류 이거였죠. 다음 5번입니다. 평면성을 제한다. 작품속 바니타스 정물화가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바니타스 정물화네. 그림 속 그림임을 주목할 때 그러면 뭘 보냐면 여기 초점은 여기만 보는 거야. 에이씨.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그릴 대상인 바니타스 정물화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여기는 평면성이 아니죠. 그죠? 바니타스 정물화는요. 얘는요. 요 자체는 평면성을 지향하는 게 아니죠. 얘는 어떻게 써? 얘는 깊은 저기를 갖는다고 그랬잖아. 깊은 공간감을 갖는다고 그랬죠. 평면성을 지향하는 건 트롱프레류겠죠. 지금 얘는 여기만 보라네. 여기만. 그러니까 트롱프레류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 이거는 안 되겠네. X 되겠네. 뭐 설명한 김에 뭐 딴 거 좀 살짝 좀 더 볼까? 제시문은 뭐 다 봤나? 설명한 김에 제시문 좀 조금 더 설명해 볼까? 여기 뭐 있나? 자, 원근법적 효과를 파괴하고 근데 파괴한다는 건 그렇다고 원근법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굳이 들어간다면 전통적이지. 전통적 원근법적 효과를 파괴하고 이겁니다. 전통적인 원근법은 뭐냐면 너무 공간으로 쑥 들어온 거야. 너무 깊이감을 너무 원근감을 너무 많이 적용한 거. 그래서 평면을 지향한 트롱프레류의 정물화의 시도는 그래서 평면화했다는 거 완전히 빵빵빵 이게 아니야. 얕은 깊이감을 해서요. 그것을 조금 줄였다는 거야. 너무 깊이감을 조금 줄인 거야. 현대 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린버그는요. 사람 이름이니까. 자, 일로 와서. 자, 회화의 현대성을 자기 지시성에서 틀었습니다. 작은 따옴표니까 핵심 개념이 자기 지시성이래. 그럼 여기에서 자기는 뭐냐면 여자친구 자기 아니고 요 자기는 뭐냐면 그림. 자, 그려야 할 대상에 대한 탐구에 몰두한대요. 몰두하여 원근법에 따라 가상의 공간에 대상의 재현을 추구한 것이 전통적 회화라면 그러면 전통적 회화는 뭐냐면 그려야 할 대상의 탐구에 몰두했대요. 그죠? 그래서 원근법에서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 대상을 재현을 했다는 게 전통적인 거라면 얘는 지금 현대잖아. 이게 이제 전통이라면 현대적 회화가 얘겠지. 회화 자체에 대해, 회화 자체에 대해니까 요거 아까 얘기했지. 회화 자체, 그림 자체에 대해, 자기 자신의 특성에, 그럼 다시 자기 자신이라면 뭐겠어? 그림의 특성에 대해 이거겠죠? 탐구하는 반성적 성격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성한다는 게 사람이 반성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림은 원래 평면에 그리는 거 아니야? 평평한 곳을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거야. 언제부터 우리 그림이 입체감이 있었니? 뭐 이런 제 얘기입니다. 그린버그의 견해 주장 요소에 따르면 이거겠죠? 따르면 현대적 회화는 자신은 그림이 곧 2차적 평면에 그려진 회화임을 의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바닥에 놓인 캠퍼스에 물감을 흩뿌려 그린 잭슨 플록의 사람 이름이네. 플록의 작품이 있나? 여백 없이 캠퍼스 전체에 깃발 하나가 채워져 있는 제퍼스 존슨의 깃발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요. 회화의 평면성이 두드러진 현대적 회화에 속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요거 이렇게 놓고 해서 여기 있으면 여기 끝까지 다 평면적으로 다 그렸나봐. 그죠? 그럼 어떻게 입체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그렸나? 깃발 하나를 여기다 다 넣었나봐. 태극기 깃발이면 다 넣었다 여기에. 그럼 뭐야? 2차적으로 보인다는 2차 평면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다만 주의해야겠죠 이런 거. 자, 난 예외적인 거 이런 거 항상 주의해야지. 이들 작품의 환영을 사라지게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착각과 환영을 의도하는
트롱프레류는 저기다. 아, 그러면 이들 작품이 요거고 트롱프레류는 요거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이들 작품의 포인트는 환영이 사라지게 한답니다. 그죠? 아, 그림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해주려는 거야. 그죠? 하지만 트롱프레류는 뭐냐면 착각과 환영을 의도한답니다. 얘는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얘는 이들 현대 작품은 2차 평면으로 구성하면서 우리가 그림이었다는 것을 본래의 의미로 돌아간다면 트롱프레류는 막 속이는 거야. 이게 그림일까 사물일까 막 서로 이렇게 완전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러면 뭐냐면 다 훑어봤고요. 그건 뭐냐? 16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사실주의 회화는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주의 트롱프레류는 달리 작품을 통해 대상을 재현하되 실물과 무슨 소리야? 사실주의 회화도 실물과 같게 트롱프레류도 같게죠. 다만 사실주의 소설은 실물과 같게 그리지만 표가 나요. 아, 이게 그림이구나 하는 거 표가 나지만 트롱프레류는 완전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달리가 틀렸죠? 이거는 모두가 해당되겠죠. 요 놈이었네요. 다음 그린버그 아까 얘기했죠? 그걸 뭐라고 했냐면 자기지시성. 요 자기는 그림이죠. 즉 작품은 자신이 2차원 평면에 그려진 회화임을 의도적으로 주장한다. 좋고요. 유리 로트만은 뭐라고 했냐면 정문화 속 대상은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가 있다고 그랬지? 기호가 있게 하도 실물과 똑같다. 그죠? 기호로 작용 실물과 똑같은 거. 그 다음 트롱프레룽 정무라는 착각하도록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래 세속적인 소유욕을 가진 사람은 관념적으로도 가지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그들의 선호를 충족하겠죠. 제퍼슨 존스의 깃발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전체가 깃발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백 없이 평면성을 두드러지게 한 거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써? 현대 것들은 환영을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트롱프레류 같은 얘네들은 어떻게 써? 환영을 오히려 즐기죠. 그렇게 하려고 했죠. 다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기억은 또 뭐야? 뒤집어진 캠퍼스구나. 뒤집어진 캠퍼스입니다. 뒤집어진 캠퍼스. 그러면 그림과 사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속은 거죠. 완벽히 속았죠. 실제 캠퍼스 뒷면은 그대로 두고 앞면에 그린 거죠. 그죠? 그게 그림이었어요. 원근법을 사용하지 이러지 말라고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죠? 원근법은 썼습니다. 근데 전통적 원근법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전통적 원근법은 어떻게 써? 사람 눈이 있으면 아주 깊은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데 이건 그렇게 깊은 공간감을 느끼지 않고 한 1, 2cm 정도 된다며. 그러니까 이 말이 틀렸으니까 이런 정답이었죠. 그죠? 다음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관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트롱프레류는 좋겠죠. 실제 캠퍼스의 뒷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대체하죠. 완전 똑같이 그리려고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킨다?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죠. 자, 다시 요구사항이 있어서 간설계 27호에 이 지문을 했습니다. 안녕.